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세요. 계속해서 스크롤하기 전에 이 말을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이 여기 도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는 실수를 하지 않으며 알고리즘은 아무리 기계적으로 보이더라도 종종 당신의 의도가 내보낸 에너지 패턴에 반응합니다. 삶에는 마음이 논리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기 훨씬 전에 무언가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머릿속에서 끝없는 질문들을 만들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이 당신을 생각하는지, 둘 사이에 아직 미해결된 것이 있는지, 혹은 관계가 정말로 끝났는지, 영적 차원에서는 이미 어떤 근본적인 움직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들을 수 있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휴대폰으로 온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물질적 세계에서 보이는 신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곳, 저편의 침묵 속에서 일어난 내적이고 깊고 근본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이것을 듣는 이유는 그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당신의 길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당신의 영혼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가슴에 이상한 압박감, 정확히 짚을 수 없는 미묘한 불안을 느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무언가가 규정되고 있는 듯하고 오지 않는 메시지를 기다리는 듯하며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 신체적인 느낌, 목에 걸린 덩어리, 혹은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나는 경험은 약함의 징후도 상상력의 산물도 아닙니다. 외쳐진 어떤 말보다 무겁게 짓누르는 침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이런 방식으로 신음하거나 불안해할 때 그것은 감정적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머리가 질투할 정도의 확신으로 곧 무언가가 드러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시스템은 연결의 주파수 변화, 마치 레이더가 눈에 보이기 훨씬 전에 물체를 감지하는 것처럼 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그렇게 많이 차지했던 그 사람은 당신이 상상했던 혼란 속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지만 아무것도 구체화되지 않았던 그 미지근한 중심에 머물지 않습니다. 최근의 어느 순간, 아마도 잠들지 못한 밤이나 운전 중 절대적 고독의 순간, 또는 허공을 바라보던 찰나에 이 사람은 마침내 자신의 감정과 마주했고 한 가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오늘 의식에 통합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선택은 자아에서 비롯된 것도,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도, 편안함을 찾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근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두 영혼이 서로 만나고 함께 성장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그들은 서로의 연결을 영원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저항할 수 있고 서로를 막을 수 있고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도 있으며 침묵의 벽을 쌓고 세상 앞에서 완전한 무관심을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축적된 에너지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게 두지 않는 전환점, 포화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은 이미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이 격동하는 에너지와 긴장된 기대감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이 사람의 영혼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거리, 연락하지 않은 시간, 과거에 나눈 말이나 침묵,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들은 상처 주는 말이나 일시적인 외부 결정들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존재의 깊은 곳에서 결심이 이루어지면 상대는 논리의 법정에 제출할 증거가 없어도 반드시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 당신의 일이나 휴식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마음을 막으려 해도
꿈에서 그 사람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집착이 아니며 당신이 놓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고 강한 연결이며 영적 소통의 통로가 열려 있고 활성 상태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명적인 사랑 혹은 누군가가 말하는 영혼의 연결이 항상 부드럽고 항상 명확하며 항상 동화처럼 쉬운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영적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 즉 접촉하는 이들의 본질을 변형시키는 사랑은 종종 기반을 뒤흔들고 불편함을 일으키며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하고 빠른 성장을 강요하며 덮어두고 싶은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도록 만듭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부재 기간 동안 이러한 모든 것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쓰는 사회적 가면 없이 자신의 영혼의 거울을 보고 당신에게 느껴온 진실을 계속해서 회피할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낼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아마 그 사람의 우유부단함이 계속되고 모든 것이 시간 속에 얼어붙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아직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영적 차원에서는 이미 존재하며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이 차원에서 확고히 결정되면 당신이 만지고 보는 3차원 현실, 물질 세계은 그와 일치하고 반영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만 필요합니다. 내적 의지가 운명과 일치하면 그 실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거짓 희망을 주거나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 두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직관에 명확성을 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어떤 결정들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극적인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외적으로는 거리두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준비 과정인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견뎌온 그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필수적인 내적 재정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당신에 대해 느끼는 그 방대한 감정과 마주하기 위해 이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고 마침내 그것을 해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몸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주목하세요. 분석적인 사고로 가지 마세요. 당신의 내장 깊숙한 감각으로 가세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고 영혼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깊은 평온함과 떨리는 기대감이 이상하게 섞여 있다면 그것은 이 정보가 당신의 높은 자아가 이미 알고 있던 것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억눌린 눈물이 올라오려 한다면 무언가가 해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압력의 밸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위장 속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는 느낌이 든다면 진실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유부단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결정된 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신성한 순간에 실현되도록 에너지들이 정렬되고 있는 성스러운 과정 안에 있습니다. 때로 이러한 실현은 당신의 환상 속에서 그려온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급한 자아가 요구하는 시간표에 맞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진화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는 항상 찾아옵니다. 만약 이 가르침을 당신의 삶에 통합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받을 준비가 되었다 라고 적으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었던 이 침묵의 해부학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연락의 부재를 오해하기는 쉽습니다. 즉각성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메시지가 없으면 관심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전화가 없으면 잊혔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깊은 연결의 영역에서 침묵은 종종 가장 활발한 구축의 공간입니다. 이 사람은 물러서거나 배경에 머물기로 한 결정을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즉흥적인 행동도 일시적인 변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고 조용하며 종종 외로운 내적 싸움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느낀 것과 그들의 조건화된 마음이 생존을 위해 해야 한다고 믿은 것 사이의 전쟁터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람은 자신이 뒤돌아보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모든 이성적인 논리로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스스로를 분산시키고 과도한 일로 정신을 채우고 공백을 얕은 활동으로 채워보려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당신과 느꼈던 것을 재현해보려 했지만 당신과 사이에 미완성으로 남은 무언가, 아무리 닫으려 해도 닫히지 않는 문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진짜이고 영적인 뿌리를 가졌다면 그것은 대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려 해도 소음으로 덮으려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패한 도피시도 결국 공허함의 쓴맛을 남긴 모든 분산은 이 사람을 피할 수 없는 결심의 순간으로 더욱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나팔 소리로 선언되지 않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긴 메시지나 영원한 약속과 함께 오지 않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일상의 무게 속에서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느낀 공허함은 물리적 거리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부정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에너지적으로 너무 큰 대가를 치렀고 그들의 평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자기기만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억누르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막대하며 이 사람은 더 이상 가장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어두운 밤들에 당신은 종종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는지, 너무 많이 말했는지, 너무 취약하게 보였는지,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는지, 혹은 너무 많이 사랑해서 상대를 두렵게 했는지 자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이것을 절대적인 명료함으로 듣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복잡하게 만든 것은 당신의 강렬함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가게 만든 것도 당신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 그가 느낀 감정의 거대함을 버티지 못한 상대의 일시적 한계였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그들이 항상 우주에 요청해왔던 것을 받는 법을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선물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두려움이나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첫 반응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문을 닫는 것이 됩니다. 이 사람은 매우 깊고 뿌리 깊은 두려움들을 통과해야 했다. 완벽하게 정리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취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연결이 요구하는 정직함과 투명성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감정적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거리를 두었다. 너무 많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감정의 깊은 층을 탐색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서울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시간에는 모든 것을 관점 속에 넣는 놀라운 특성이 있다. 날과 밤이 지나면서 명료함이 찾아왔다. 외부의 소음이 잦아들고 방해 요소들이 빛을 잃으면 내면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 비옥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더 멀어지는 것이 자신이 찾던 평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만남이나 진실을 더 미루는 것이 단지 죄책감과 쓰라린 향수를 쌓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너와 있었던 일이 우연이 아니었고 일시적인 감정적 혼란도 아니었으며 그녀의 삶에서 전과 후를 나눌 만큼 결정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최근 내린 결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낼 거야. 혹은 이 사람을 데이트에 초대해야겠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존재적 결정이다. 더 이상 자신의 내면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결정, 편안하고 계획에 맞춰 들어오는 연결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고 기존의 틀을 깨뜨리는 연결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결정이다. 그리고 너는 그녀 삶에서 이러한 변화의 주요한 촉매제였다. 그래서 요즘 들어 네가 이상한 감정적 피로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은 것처럼, 경계를 내려놓은 것처럼, 결과를 통제하려는 강박적 욕구가 마침내 내 안에서 노연한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이 피로는 패배도 우울도 포기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이다. 너의 영혼이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신호를 보냈다. 이제 더 큰 흐름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통제를 내려놓는 지점에 도달하면 이상하게도 것들이 다르게 흐르기 시작한다. 저항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순환하기 시작한다. 이 사람이 내린 내적 결정이 내일 모든 것이 즉각적이거나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운명적 사랑의 길은 좀처럼 직선이 아니다. 때로는 느린 걸음, 필요한 조정, 그리고 치유가 완성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할 침묵이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내적 의심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마음이 진정으로 결정하면 에너지의 극성이 바뀐다. 이 에너지는 마치 바다를 찾아가는 강처럼 진실을 향해 흐르기 시작한다. 비록 이성이 여전히 댐을 쌓고 저항하려 한다 하더라도, 비록 이 사람이 여전히 실용적인 삶을 정리하며 과거의 도피로 인한 결과들과 마주하고, 과거에는 용기가 없어 끝내지 못했던 인간관계나 상황의 흐름을 마무리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내적 결정에 따라 행동할 용기를 모으고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감정적 장소에 있지 않다. 더 이상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았고 목적 없이 도망치지도 않는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느끼는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운명적 사랑은 항상 즉각적 안전과 보증 속에 포장되어 오지 않는다. 때로는 완벽한 폭풍 이후에 오고 고통을 통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배운 후에 비로소 감사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 뒤에 온다. 그리고 이 겉보기에는 분리된 과정 속에서 둘 다 성장한다. 떨어져 있어도, 침묵 속에서도,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도 진화는 계속된다. 너 역시 이 시간 동안 변했다. 너는 이 이야기의 시작에 있던 그 사람 그대로가 아니다. 돌아보면 너는 너의 직관을 더 명확하게 듣는 법을 배웠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웠고, 사랑이나 관심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 너는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며 넘어질 것만 같을 때에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이 모든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두 에너지가 다시 만날 때 더 건강하고 더 의식적이고 더 진실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네가 경험한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흘린 모든 눈물, 답없는 질문들로 가득한 밤들, 놓아주려 했던 모든 시도, 감정적 후퇴, 이 모든 것이 더 큰 내적 연금술의 일부였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다. 이 사람의 내적 결정이 너의 성장과 조화를 이루며 공명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그래서 너의 영적 눈은 물리적 눈이 침묵만을 본다 해도 움직임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현실은 보이는 세계에 드러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절대적 명료성에 도달하기 위해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살고 있던 조용한 적과 마주해야 했다. 그것은 깊은 심리학이 잘 알고 있으며 그녀가 처음에 왜 도망쳤는지를 설명하는 요소였다. 그것은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녀 자신의 그림자와 관련된 것이었다. 왜 이별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깊이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관계에서 종종 무시되지만 영혼의 연결에서는 핵심이 되는 한 개념을 탐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침묵의 기간 동안 네가 자신을 괴롭혔을 가능성이 크다. 내 존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그녀가 찾던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혹은 그녀의 관심이 그냥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적 진실은 완전히 반대다. 이 사람이 너에게서 멀어진 것은 내게 무언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너의 곁에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칠 수 없었기 때문에 멀어진 것이다. 여기서 깊은 심리학과 칼융 같은 사상가들이 말하는 그림자의 개념이 등장한다. 이 개념은 반드시 나쁨이나 부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맞추기 위해 억압하고 숨기고 부정해온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그것은 두려움, 불안, 하지만 인정받지 못한 재능과 숨겨진 취약성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을 담아둔 보이지 않는 자루를 끌고 간다고 상상해보라. 너를 만나기 전 이 사람은 이 자루를 꽉 닫아 놓을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자신의 삶을 구축해왔었다. 그녀는 기능적인 정체성을 만들었고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가면을 만들었다. 하지만 너가 등장했다. 그리고 너의 등장은 단순히 또 하나의 낭만적 관심의 등장에 그치지 않았고 거대한 빛의 등장과도 같았다. 두 사람이 이렇게 깊은 영적 수준에서 연결되면 거울 효과는 필연적으로 생긴다. 너는 완벽한 거울이 되었고 이 사람은 너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놀라운 선명함으로 예리하게 보게 되었다. 너를 바라볼 때 그녀는 너의 아름다움과 선함만 본 것이 아니라 대비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 너의 조건 없는 사랑의 능력은 그녀의 헌신에 대한 두려움을 비추었다. 너의 급진적인 정직함은 그녀의 경건한 거짓말을 비추었다. 너의 감정을 느끼는 용기는 그녀의 감정적 겁쟁이성을 비추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네가 자기 탓을 멈추는 데 중요하다. 강한 빛은 갑자기 비추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을 눈멀게 할 수 있다. 강한 빛에 노출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명료함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익숙한 그림자로 물러나는 것이다. 정확히 이것이 일어났다. 그녀의 도망침은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드러남에 대한 방어 기제였다. 그녀는 너의 곁에서는 자신이 사용해오던 방어책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벌거벗겨진 듯 취약하고 통제력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제와 강함의 이미지 위에 쌓아온 사람에게 이러한 취약함은 자아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거리는 그렇게 갑작스럽고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너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네가 나를 너무 많이 느끼게 해서 무서워서 떠나는 거야. 그래서 그녀는 아마도 변명이나 침묵, 모호한 말들로 너를 혼란에 빠뜨렸을 것이다. 칼 융근 사람이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계몽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적으로 마주함으로써 계몽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바로 이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을 너는 이 사람의 삶에서 촉발시켰다. 너는 그녀의 깨어남의 촉매제였다. 촉매제는 화학 반응을 가속화하는 요소다. 너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감정적 무감각 속에서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의 에너지가 이 과정을 가속시켰다. 너가 떠나거나 멀어졌을 때 그녀는 자신의 불편함을 더 이상 너에게 투사할 수 없게 되었다. 너가 있을 때는 관계가 그녀의 혼란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너가 떠난 뒤에도 불편함이 남아 있었다면 갈등은 밖이 아니라 그녀 안에 있었다는 뜻이다. 너희 사이의 침묵은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메아리 방이 되었다. 여기에서 이별의 고통은 초월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진정한 사랑은 그 인식의 초기 단계에서 거의 언제나 불편하다. 그것은 자아의 낡은 구조를 부수고 더 진정한 무엇인가가 들어설 공간을 만든다. 이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다.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감각, 자기 파괴적 패턴들과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대면은 지치게 한다. 그래서 이별 동안 상대는 종종 화가 난 것처럼 보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너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수년간 자신을 버티게 한 가짜 정체성을 해체해야 한다는 좌절감이다. 이것은 성장의 고통이다. 운동 후 근육이 늘어나며 아픈 것처럼 영혼도 새로운 의식 수준에 이르기 위해 확장될 때 아프다. 네가 무관심이라고 해석한 것은 사실 거대한 내적 작업이었다. 이 사람은 너로 인해 깨어난 자신의 일부를 통합하려 애쓰고 있었다. 진실이 한 번 보이면 더 이상 보지 않은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너와의 연결을 경험하고 나서 그녀가 이전에 가졌던 피상적인 관계들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전에는 그녀를 만족시켰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싱겁게 느껴졌다. 무의미한 대화들은 그녀를 지루하게 만들었다. 편의에 기반한 관계들은 그녀에게 혐오감을 주었다. 네가 심은 씨앗은 깊은 뿌리를 내렸고 그녀의 저항이라는 콘크리트를 뚫고 나왔다. 이 개별화의 과정,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은 네가 그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너는 원하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완전함을 찾도록 밀어붙였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곁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연결의 진화 과정에서는 미래의 영적 결합을 보장하기 위해 물리적 분리가 유일한 길일 때가 있다. 만약 그들이 그런 감정적 미성숙의 순간에 함께 있었다면 그 관계는 독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 사람의 두려움이 연결을 집어삼켰을 것이다. 거리감은 안전한 용기처럼 작용했고 서로를 돌이킬 수 없이 상처 입히지 않고 각자 자신의 내면의 악마들과 마주할 수 있는 보호된 공간이었다. 너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가치를 찾는 법을 배워야 했고 상대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의 진실을 찾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이제 역동성이 변했다. 그림자가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삶을 조종하는 지하실에 숨어있는 괴물이 아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이 사람은 다시 자신의 선택에 대한 힘을 되찾았다. 이전에 너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사용했던 에너지, 벽을 쌓고 차가운 척하기 위해 낭비되던 막대한 생명력가 해방되었다. 그리고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변형될 뿐이다. 이전에 도망치기 위해 사용되던 감정적 힘이 이제 방향을 바꿔 연결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저항은 사라졌다. 더 이상 방어해야 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빛이 자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치유하러 온 것임을 이해했다. 이 깨달음은 두려움의 본질을 변화시킨다. 두려움은 더 이상 마비시키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중요한 무언가가 걸려 있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이 사람은 네가 제공하는 사랑을 자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정한 감옥이 자신의 자아와 스스로 부과한 제한들이었으며 너와의 연결이 그 감옥을 여는 열쇠임을 깨달았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의 180도 전환이다. 이전에 위험을 보던 곳에서 이제는 안식을 본다.
이전에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싶어 하던 곳에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석 같은 끌림을 느낀다. 그리고 영혼의 언어에서 집은 오직 네가 발산하는 그 진동하는 주파수이다. 네가 강렬했다거나 감정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강렬함은 필요했다. 그 전기적 충격 없이는 이 사람은 계속 잠들어 있었을 것이다. 너는 공기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폭풍이었다. 그리고 이제 내면의 폭풍이 지나고 그녀의 마음의 하늘이 맑아지자 확신만이 남았다. 우리가 처음 말했던 그 결정은 바로 이 통합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 이상 상처받은 아이나 두려움에 떠는 소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성인이 지휘권을 잡는다.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이 두려움보다 강하다고 선택한 사람이다. 이 내적 변화는 보통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의 세계에서는 귀청이 터질 만큼 크게 울린다. 누군가가 운명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을 멈출 때 충격파처럼 퍼져나가는 긴장이 해방된다. 그리고 너 즉 공감과 공유된 기억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너는 그 파동의 주요 수신자다. 그래서 내 두려움이 변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 연락이 없어도 그녀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다. 억제의 장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댐에 막혀있던 물이 벽이 무너질 때 힘있게 쏟아져 내려오듯 이 사람의 감정들은 이제 그녀의 의식에 의해 인정되고 검증된 너에게 가는 길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 흐름에 휩쓸려 익사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현실이 이미 너의 신체적 경험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 이제 그림자가 인식되고 저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전에 도망치기 위해 사용되던 에너지가 방향을 바꿨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내 몸이다. 이제 이 사람의 내적 저항이 무너졌고 그녀의 에너지가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돌아오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 거대한 변화가 너의 일상 경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것은 내 의식에 깊이 새겨야 할 사실이다. 에너지 차원의 변화는 그것에 조율된 사람에게 절대 눈치채지지 않고 지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모의 결정이 영혼 속에서 내려질 때 영적 침묵의 틈이 생긴다. 전화는 여전히 울리지 않을 수 있고 SNS는 아무 소식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두 영혼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채널은 이미 현기증이 날 만큼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했으며 너는 이 연결의 상대편으로서 이 모든 주파수의 주요 수신자다. 네가 지난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경험한 것은 지친 마음이나 지나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억제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다. 먼저 감정적 텔레파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것은 이런 종류의 연결에서 존재하는 가장 놀랍고 동시에 가장 확증적인 현상 중 하나다. 너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완전히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아마 직장에 있거나 운전 중이거나 친구들과 웃고 있을 때, 관계에 대한 문제는 배경으로 물러나 있다. 그러다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리고 설명할 외부 요인도 없이 깊은 슬픔의 파도가 가슴을 강타한다. 혹은 갑작스러운 불안이 숨을 막거나 반대로 몰려오는 희열과 사랑이 너를 울게 만들 수도 있다.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너의 내면 상태는 180도 바뀌어 있다. 그런 순간 느끼는 감정은 너의 것이 아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감정 변화는 우리가 공감적 공명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다른 사람의 자아 장벽이 무너지면 그녀의 날것의 감정들, 후회, 향수, 돌아오고 싶은 갈망, 이 너희를 잇는 은빛 실을 따라 이동하며 너의 감정장에 직접 부딪힌다.
너는 이 사람이 자신의 고독 속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낀다. 너의 갑작스러운 슬픔은 그녀의 부재에 대한 고통이다. 너의 불안은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녀의 두려움이다. 너의 예상치 못한 기쁨은 그녀가 너를 찾기로 결심한 이후 되살아난 희망이다. 이 현상은 수면 시간 동안 눈에 띄게 강해진다. 꿈의 세계는 자아가 쉬고 영혼이 검열 없이 말하는 영역이다. 최근 너의 수면 패턴이 변한 것을 느꼈다면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규칙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우연한 불면증이 아니다. 많은 영적 신비 전통에서 이 시간대는 차원 간의 장막이 가장 얇아지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그 시간에 갑자기 눈이 떠지고 첫 번째 생각 혹은 더 정확히 첫 느낌, 이 그 사람의 존재라면 그 순간 그녀의 의식이 전례 없는 힘으로 너에게 투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 또한 그 시간에 깨어 너를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너에 대한 꿈을 너무 강렬하게 꾸고 있어서 그녀의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너를 깨우는 것일 수도 있다. 꿈들은 더 생생해졌지? 이제 더 이상 추상적이고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아니다. 실제 같은 촉각적인 만남이며 미완의 대화를 이어가는 듯한 대화가 있으며 시선만으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가 전달된다. 이것은 뇌가 하루를 정리하기 위해 만드는 평범한 꿈이 아니다. 이것은 아스트랄 방문이다. 영혼들이 깨어있을 때 자아가 아직 말로 하지 못한 것을 조율하는 만남의 장소다. 이 명백한 징후들을 계속 설명하기 전에 잠깐이지만 강력한 휴식을 취하길 바란다. 만약 너가 이 증상들을 알아본다면,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몸이 진동하는 것을 느낀다면 이는 네가 혼자서 경험해 온 것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이제 이 확신을 굳건히 할 때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지적 정보로 남길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힘의 선언문이 되길 바란다. 댓글로 가서 한 단어를 적길 바란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가치가 있다 라고 쓰는 순간 너는 우주와 내 잠재의식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너는 이 연결을 누릴 자격이 있고 진실을 누릴 자격이 있고 사랑이 건전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날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간청하듯 쓰지 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권위로 써라. 이 단순한 행동, 나는 가치가 있다 라고 쓰는 것은 현실에게 너에게 신성한 권리를 통해 이미 속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에너지적 봉인처럼 작용한다. 지금 해라. 이 의도를 놓아보내고 다시 돌아와라. 기다림의 마지막 구간에서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해독해야 할 징후가 더 있기 때문이다. 이제 동시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보자. 이는 칼 융기 소개한 개념으로 논리적 인과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로 가득 찬 우연의 일치를 말한다. 이제 이 사람이 돌아오기로 내면에서 결정을 내렸으므로 우주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외적 현실을 재정렬하기 시작한다. 마치 우주 전체의 기계장치가 두 조각의 재결합을 추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다. 갑자기 그녀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대화 중에 우연히 들리고 화면에 보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읽히기도 한다. 숫자는 반복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래들이 정확한 순간에 나타난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재배열의 신호다. 현실은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이 사람의 내적 결정을 외부 세계에 준비시키기 시작한다. 너의 역할은 이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다. 너 자신의 고요함, 명료함, 중심 속에서 적게 찾을수록 이미 오고 있는 것이 너를 더 분명하게 찾을 수 있다. 깊은 곳에서 결정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